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제 밤늦게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쏘아 올렸죠. 그리고 북한 측 주장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북한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효과도 없는 이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 하나 쏘아 올리고 그동안 그들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북 선전이죠. 확성기 방송 등 뭐 이런 거 지금 재개하게 됐고, 그동안 우리 군사력을 완전히 손발을 묶어두고 있었던 대북 정찰 뭐 이런 것들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줬죠. 특히 뭐 저하고 아주 비슷한 성향인데 초강경파인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의 대북 정책에 거의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평소에 장군 시절, 현역 시절에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북한 참시 김일성, 김정일 등을 표로 부대에 만들어서 붙여놓을 정도로 대단히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투철한 분인데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4일간의 임시 휴전을 했죠. 그래서 이 휴전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슬람 이 지역은 가문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그 하니에 가문이 대가 끊어지는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4조 원 넘는 재산, 이거 어떡합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11월 21일 야간에 군 정찰 위성 1호로 명명된 위성 하나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발사 실패 후 89일 만인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 발사했으며, 위성은 발사 후 예정된 궤도에 안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22일 새벽 긴급 타전했습니다. 김정은 참관 하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는 대단히 이례적이게도 발사 후 3시간 만인 22일 새벽 북한 전국에 방송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북한은 11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해놓고 하루 앞선 야간에 기습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발사 실패 89일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발사한 만리경 1호 위성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만리경 1호는 군사 정찰 위성이지만 우리 군 당국이 수거해 분석한 결과 미터 단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상업용 관측 위성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습 발사를 노렸던 북한의 의도가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로켓을 발사할지 파악하고 있었고, 북한 로켓의 비행 경로 중간에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를 띄워 북한 로켓의 모든 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로켓 발사를 비판하며 즉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감시정찰 자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찰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북한 당분간 계속될 고강도 군사적 압박에 시달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3시간 만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정말 성공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위협적이냐? 하루에 이제 한 3번 정도 한반도를 돌면서 뭐 우리 각종 자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3번쯤 보면 전혀 못 보고 있다가 3번쯤 보면 정말 뭐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그 결과를 얻게 될 텐데, 그러나
지난 2차 발사 실패 이후 우리가 이 잔해를 건졌죠. 뭐 그러한 우려들, 그리고 북한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놓고 20일 되기 전에 쐈습니다.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해금지구역 선포 아닌 상태에서 쏘았기 때문에 민간인의 또는 민간 상선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쏘는 이런 비도덕적인 이 자들의 습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기습 발사에서 성공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미국은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철산군으로 이동하는 그 동선을 다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동한다. 자, 그럼 곧 쏘겠다 해서 이 RC-135S 탄도미사일 이 궤적 추적 정찰기를 이 해당 궤도에 띄웠어요. 그래서 이 궤도로 날아가서 필리핀 쪽으로 이제 2단 로켓이 떨어지죠. 이걸 그대로 미국이 알고 있었다. 즉 기습 발사는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찰 위성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데미지를 줄 거냐? 이건 큰 효과는 없다. 왜냐? 지난번 2차 발사 이후에 건져서 우리가 분석을 했죠. 당시 항공우주연구원이죠. 항우연에서 이 잔해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미터급 단위다. 그래서 미터급이라고 하는 것은 1m 이상인 것이죠. 가장 좋게 봐줘도 1m급이죠. 그런데 1m급이 뭐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하나의 픽셀 하나가 1m 곱하기 1m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만약에 찍었다고 생각하면 저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1m 곱하기 1m도 안 되죠. 그냥 뭐 색깔도 흰색, 뭐 검은색 이렇게 조합된 이상한 점 하나가 그냥 찍혀있는, 뭔지도 모르겠는 이런 점인 거예요. 그냥. 또 승용차다. 승용차 같으면 가로가 2m, 세로가 한 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m짜리 가로로는 점 2개, 세로로는 점 5개, 그래서 합해서 점 10개짜리 뭐 색깔 좀 비슷한 거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것도 잘 받아서 미터급이라고 했으니 제일 성능 좋았을 때, 그러다 1.5m, 2m급이면 아무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항우연에서 이건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우리 수준은 대학생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찰위성 쏘아 올리는 그 정찰위성이 30cm급이죠. 그래서 사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차나 장갑차 또 텔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3cm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발사 이후에 우리는 신속하게 영국에 가 있는 대통령의 원격으로 NSC에서 자 이제 9.19 군사 합의 일시 효력 정지, 일부 효력 정지 들어간다. 뭐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장관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눈을 감고 갖다 바치는 이 군사적 행위,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반역 행위에 준하는 이런 짓을 했죠. 그게 바로 9.19 군사 합의인데, 여기에 보면 MDL에서 서부 지역, 즉 경기도 지역은 20km, 동부 지역은 40km 이남에서 이북으로는 정찰기가 들어올 수 없다. 즉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라 그 말이 되겠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고 듣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그걸 다시 한다 라고 선언을 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지금 이 논의에 들어갔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북 분야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의 소신대로 뭔가 군사정책, 대북정책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큰 명분을 제공해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사태를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예전에 뭐 섀도우 복싱 뭐 이런 그 확률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 F-35B 탑재한 복서 강습 상륙함을 출격시켰어요. 그래서 실함대 쪽으로 보낸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F-35 탑재한 칼빈슨 그리고 이 복서 두 척의 항모가 우리 지역에 작전을 하는 혹 때려다 혹 붙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강경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향후 안보 정책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현재 시각 11월 22일 하마스와 인질 석방을 위한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50여 명의 인질이 석방될 예정인데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와 추적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오늘 새벽 주요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하마스 측이 제안한 임시 휴전 협상안을 표결했으며 하마스 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결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11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이타마르 벤 그미르 국가안보부 장관과 일부 강경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전시 내각은 최근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피랍 가족들의 인질 석방 협상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하마스는 21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5일간 임시 휴전하고 이스라엘 측에 억류된 하마스 조직원 1만여 명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질 50명을 돌려받는 대신 이번 군사작전 기간 중 체포된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350명 중 혐의가 가벼운 150명을 풀어주고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4일 동안에는 적대 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합의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피랍자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유예 기간을 하루씩 추가해 줄 것이며 우선적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는 납치된 국민들이 모두 돌아오고 하마스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질 석방을 위한 임시 휴전 기간 중에도 하마스의 적대적 행동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10월 7일 납치해간 240명의 인질 가운데 30여 명이 사망하거나 탈출해 현재는 210명의 인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어린이 30명, 어머니 8명, 여성 12명 등 50명이 풀려나게 되면서 하마스 억류 인질 숫자는 160명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들 160명 가운데 수십 명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로 이스라엘 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강력하게 요구하던 드론 작전 중단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습 역시 와디 가자 이북 지상작전 지역에서만 중단할 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판정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했는데 국가안보부 장관 이 네타냐후 총리 완전 신복인데 강경파예요. 이 사람은 뭐 반대를 했지만 국내 여론이 인질 이렇게 놔둘 거냐 구출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가족들의 요구에 결국은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제 하마스는 다 풀어줄 테니까 니들이 잡고 있는 이 조직원 10,000명 풀어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0,000명을 풀어주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돼. 해서 이제 어린이 30명, 그리고 그 어린이하고 같이 납치된 그 어린이의 어머니 8명, 그리고 이제 여성 12명인데 이 여성 12명은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받기로 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뭐 이런 피랍자 생환 촉구 전단이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9개월 된 아기고요. 11살, 12살, 네, 5살, 9살, 11살, 4살, 3살 이런 아이들이 납치돼서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면서 하마스는 자기들이 이렇게 인질 잡고 있다라는 걸 또 동영상 공개했습니다. 자, 이 뭐냐? 하마스는 결국 그걸 벌이고 있는 인질 납치범, 테러범입니다. 인질 가지고 협박하고 하는 게 테러범이지 이게 무슨 정치 세력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그걸 벌이고 있는 이 테러범들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또 그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 게 기가 찰 일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하마스가 승리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풀어주지만 이 와디 가자 이북 지역에서만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이남 지역에서는 폭격 그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와디 가자 이북 지역에서도 탐지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이동 동선 다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남 지역에는 계속 공격을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이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이 풀어주는 이 대가는 하마스는 조직원들을 풀어달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직원들은 풀어주지 않고 이번 이 지상작전 기간 중에 뭐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돌 던지고 뭐 이런 적대감을 표시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청소년 어린이들 350명 중에 그 중에 경미한 뭔가 어떤 반항 행위를 했던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명은 지금 당장 앞으로는 또 전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들을 풀어주고 또 하마스에 이들이 더 휴전하고 싶으면 10명 풀어주면 하루 연장해준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마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인질 휴전 협상으로 해서 하마스가 승리한 건 아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와디 가자 이북 지역에서만 하지 않고 이남 지역에서는 계속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 큰일 났네요. 멸문당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알-아크사 홍수작전으로 이번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 지도자 그룹 중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전쟁 범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번성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이슬람권에서 하니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보유한 가자시티 지역의 한 건물에서 하마스 정치국 전 의장이자 하마스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의 장손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이로써 하니에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됐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1월 21일 가자시티 서부 지역 하마스 은친처 건물을 공습하고 전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일 하니에의 장손이자 하마스 선전 및 언론 담당 간부로 활동해온 자말 무함마드 하니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하니에는 무려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장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녀는 하니에의 오랜 반이스라엘 투쟁 과정에서 사망했고 현재는 하마스 간부로 성장한 장손 자말 하니에가 하니에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로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자말 하니에는 선전 언론 담당 간부지만 2014년부터 이집트 라파 국경 지역에서 이른바 터널 무역 과정을 관리하며 모든 밀수품에 20%의 관세를 매기고 그 돈을 착복해 하니에의 정치 자금으로 상납하는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이 와디 가자 일대에 차단선을 치고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하자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가 전전하던 이스마일 하니에의 형제, 자매들의 자택도 연이어 공습을 받으면서 체포되거나 사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에의 장손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이제 하니에 가문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잊고 몰락하게 되는데요. 가문을 대단히 중시하는 이슬람권, 특히 혈통과 장자를 대단히 중시하는 시아파 사회에서 가문 자체가 사라진 하니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젊은이입니다. 장손이에요. 그런데 이 장손 있으면 또 뭐 차남 있지 않냐 뭐 할 수 있지만 다 지금 다 사라지고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터널로 들어오는 밀수품들 있죠. 여기에 20%의 관세를 매기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서 할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 어떤 저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 아들과 손녀도 이번 폭격으로 다른 곳에서 또 죽었다라는 거고 지금 뭐 그래서 이 자손들이 완전히 다 멸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돈이 40억 달러나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인데 이 돈 유산 상속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상속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 환원하나요? 그동안의 이 자의 작태를 봤을 때 그런 짓은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에의 식솔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지역은 가문을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혹시 불미한 이런 일을 저지르면
명예살인까지, 가문을 위해서 명예살인까지 허용하는 게 이슬람인데 그 가문이 사라졌으니 그 돈 다 어떡하나요? 아무튼 전쟁의 죄가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학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한이에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